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갭투자 대형 폭탄 당장 터진다. 누군가의 죽음은 어떤 경우든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요, 1000채 정도를 보유한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들 200여 명 전세 보증금 반환 차질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1000여 채의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차질이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전세 만기가 도래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앞으로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마 수백 명이 아니라 거의 1000명 가까운, 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차질이 앞으로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00여 채의 빌라왕, 그래요. 참 한때 유행으로 들려온 말들이 있었죠. 나는 5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또는 10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20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었다. 30대 1000만 원으로 직장 그만두고 나는 수십억을 벌었다. 등등의 이런 언론 기사들의 이런 제목들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 갭 투자로 돈 번 이야기이며 코인 투자를 해서 돈 번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코인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부동산 가격 상승기, 코인 상승기 때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들이 돈 번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 갭 투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2년 전에 빌라의 매매 금액이 2억이었고 전세 보증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취득을 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 취득세, 등기 비용, 기타 도배, 그렇죠? 이런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잡고 남는 금액이 1,500만 원이다. 이처럼 웃긴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매매 금액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전세 금액이 2억 2천이다. 그러니까 돈이 남는다는 거죠. 내가 이 빌라를 취득하는데 매도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금을. 그런데 잔금을 할 때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돈을 줘. 돈이 남어. 매수인이 돈이 남어.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는데 오히려 매수자 입장,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1,500만 원이 남았더라. 내가 100채를 사면 15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오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매매 금액, 그렇죠? 빌라도 매매 금액, 오피스텔도 매매 금액, 특히 전세 금액은 더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전세를 구한다. 전세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한다. 전세가 없어. 그러니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전세 금액까지 그냥 급등하고 말았다는 거죠. 한 채당 전세금 오른 금액이 3천만 원 올랐다고 하고 나는 100채를 샀다 하면 그냥 1년 만에 오른 전세금 30억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몇백억대 자산가가 그냥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30억으로 또다시 빌라를 사고 오피스텔 등을 사 모았으니 금방 빌라 1000여 채를 가진 자산가가 되고 말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세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빈 껍데기가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집값 상승기에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2년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처럼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지수가 이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빌라 가격, 오피스텔 가격은요 더 떨어지겠죠.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은 더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다는 이야기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더더욱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 즉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점이 다가오니까 빌라 1000여 채, 2년에 1000채의 전세 기간이 만기가 도는 거죠. 1년에는 500채의 전세 만기가 도래되고 한 달에는 40채의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이 세입자들한테 전화가 오겠죠. 전세금 돌려달라고요. 그래요. 뭔 돈이 있겠어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 3억 받은 게 지금 전세가 2억 2천에도 안 나가.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되네. 3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매일 3억씩을 갚아야 돼. 매일. 그리고 2년에 1000채라면 한 채당 3억을 줘야 된다면 3천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러한 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렇죠? 이러한 돈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 죽음으로밖에 다가올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동안 언론이나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밴드나 카페 등등 해가지고 빌라왕, 무피투자, 풀피투자, 코인왕, 오피스텔왕 등등등 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난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집값 하락과 전세금 하락, 경매나 공매까지 처할 그러한 공포에 바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수십 채 가진 사람들, 지금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공포에 바로 뭐 직면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앞으로 갭 투자의 몰락과 갭 투자 대형 폭탄이 바로 터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세입자들, 특히 뭐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는 세입자들, 선하고 착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2030 세대, 더 나아간다면 40, 50 세입자들까지 이제 전세금이 날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139채 빌라왕 급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세입자들 눈물 안 흘리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토부 장관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더 살게 한다? 한 1년 동안 더 살게 한다? 이런 방법 말고 어떻게 이 세입자들의 그런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2023년 내년이 도래가 되면 빌라, 오피스텔, 갭 투자의 몰락, 이러한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